이 너무 사람 참 좋아. 발음이 좋네. 그래서 기록을 위해서 다시 이걸 펼쳐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요거였었어요. 이은영 선생님 계실 때 이거 했었는데 지금 이제 TFC와 두뇌발전소가 설중이 양쪽에 다 참여가 되었을 때는 이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조를 깨닫고서 이제 요거가 어렵게 됐고 이은영 선생님이 이제 빠지게 되셨고 그래서 아유 재채기가 그래서 제가 현재 TFC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게다가 여기서 좀 추가한 내용을 지금 메모장에 쓰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절차 필요하죠. 요거를 이제 맡아주시 두 분 중에 한 분이나 아니면 두 분 같이 해서 맡아주시게 되면은 저는 이 아래 부분부터 제가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고 혹시 요거를 맡아주실 분이 안 계시면 요걸 제가 해야 돼요. 절차나 이런 제피로 거는 서류 음, 뭐 자격 유지 비용은 뭐 따로 전문성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따로 행정인가요? 상관없죠. 행정이에요, 행정. 그죠? 그냥 예, 음, 그냥 행정이고 알아보고 그냥 요거가 성경 선생님 음,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 전화 한번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받은 자료가 우리 네, 폴더 안에 있긴 맞아요. 있는데 전 보지도 않았어요. 아, 아, 저는 여기를 보긴 봤는데 이걸 열어보면 할 수 있다 정도를 음, 했었죠. 아, 지난번에 이은영 선생님도 굉장히 조사를 잘해가지고 쫙 브리핑한 게 있으시고 또 음, 담임선생님도 한번 브리핑을 쫙 해주신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엄청 자세하게 그 리서치를 해주셔가지고 음, 네,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눈앞에 있는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음. 어딘가에 영상으로 저장이 돼 있겠죠. 회의록에 있겠죠. 그 자격증 영어 만드는 거는 뭐 전문 지식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하는 거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그럼 한번 손 대보실래요? 중간에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은 하는데 일단 제가 알아보고 뭐 필요 서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손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뭐 그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그때 안보면 위원장님이 그 돈 주고 사셨던 영상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올려져 있나요? 우리 공유 폴더에? 혹시? 내가 그거를 어, 저기 같이 올려서 공유를 하려고 그걸 샀는데 어. 그게 예스24에 썼는데 예스24 예외선만 꼭 그거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게 링크도 제가 그래서 안 유튜브에 되나? 떴었는데 그걸 한번 나도 공유를 좀 줘볼래요? 잠깐만요. 요거 지난번에 주셨던 거잖아요. 53초밖에 안 되는데? 이건 진짜 멋있겠네. 그러니까 색이 좀 조금 적당하네. 네, 공유 제가 풀게요. 네.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강사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 아니고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거는 그때 안 보면 선생님이 이거 뭐 하나 이거 사셨어요. 책 이거예요, 이거. 같은 거. 네, 맞아, 이거.
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PDF를 했는데 나는 이걸 네. 공유하려고 샀는데 예스24시 앱을 통해서만 나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문화센터 평생교육해서 법무사 통해서 민간 등록증 자격증 신청할 때 70만 원 내라 그러더라. 음, 아니다, 무슨 70만 원이야. 내가 그래서 정리해서 올렸다 하면서 이제 올린 PDF 파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거 하는 방법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저희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두뇌 있어요. 발전소랑, 한데, 그죠? 근데 있어. 여기잖아, 이제 민간 네네, 자격 정보 맞아요. 서비스. 이거.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작업할 때 얼른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 공동인증서 해야 된다고. 등록 신청령. 난 이거는 대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사업자 번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 신청하기. 그래서 신규 등록 음, 신청하고. 여기서 내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무상임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무튼 임대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야. 음. 어, 이게 부분이 문제일 수 있겠다. 임대 확인서.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두뇌 발전소가 어디 들어가 있다면서요. 임대 확인서 할 수 있어요. 임대 그죠? 확인은 아니지만 다른 업체 거를 쓸 수 있죠. 그렇죠. 아무튼 뭐 네. 무상임대도 좋고 확인서가 있으면 된다는 음,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네네. 증명하다는 얘기 같고. 그래서 뭐 무상임대 확인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기권 이런 거 했다 음, 하고 이제 분야도 검색하고 이거 뭐 음,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격명 음, 써야 되고 자격명을 이 사람은 이제 방과 후 강사 뭐 자격증 한 거야. 별게 다 네. 있잖아요. 민간 자격이 보면은요. 네. 음. 그래서 심지어 근데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돼요. 방과 아, 후 그래요? 네. 방과 후 강사를 했더니 총 6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규정이 중요하다고 그랬던 것 맞아요. 이 같은데. 규정집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돈값한다. 이거 하나로 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맞게끔 바꾸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거대로 해야 돼. 이거대로 쫙 하고 이걸 이제 규정집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총 비용 같은 것도 다 하고 이렇게 음, 자격증을 어떻게 교부할 것인지도 하고 음, 자, 여기서 이거 위 규정집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 교육원 또는 단체의 상호를 넣어 한글 파일을 등록한 후 민간 자격증 등록할 때 사용하면 번거로움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규정집 한 네. 게 이 신규 등록할 때 그대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게 규정집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똑같아야 된대. 규정집이랑 이거랑 뭔 말이죠? 방금 여기 규정집은 규정집 뭐예요? 했잖아요. 이렇게 아, 이거? 작성했잖아요. 이거? 어. 예. 요 내용이 여기는 이제 등록할 때. 비슷한 항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규정집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쉽게 해서 이제 오케이, 오케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규정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규정집이 핵심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나머지는 다 그냥 행정 절차잖아, 뭐 사실. 1급, 2급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짜야 되는 거예요. 1급은 음. 이제 1급도 줄 것인지 2급도 줄 것인지. 무급으로 해도 된대요. 네? 어? 무급. 무급으로 음.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없이 그건 이제 되는. 우리가 짜기 나름. 네. 음. 구비 서류, 이런 것들, 민간 자격 관리 운영 규정, 아까 그거죠, 그게. 교육 훈련 과정 운영 인가 증빙 서류,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 여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꼭 받아두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는 여기 주의사항, 민간 자격증 등록 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이므로 1일에 맞춰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4월 1일, 5월 1일,
네. 이렇게 하면은 보안 사항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등록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음. 위 규정집을 참고하여 오타 및 등급 징후 내용을 간략하고 상세히 적어두고 사이트에 입력할 시에도 동일하게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규정집과 민간 자격증 등록 내용이 다를 때는 반려된대요. 규정집이 핵심이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음. 그리고 등록에 오류가 있으면 문자와 이메일로 연락 오고 서류 또 보안을 내용을 수정하여 재입력하고 등록까지는 1, 3개월 가량이 소요되니까 월초에 빠르게 등록하기를 원하고 음흠. 그러면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이거예요. 등록 면허세는 매년 내야 돼, 매년. 다 똑같은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 매년 내야 돼요, 매년. 아, 근데? 매년? 예. 음. 1년에 한 번만 운영하면은 면허세는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내가 봤을 때도 오케이.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규정집만 이 만들면 사이트 되네. 운영비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몇만 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간단히. 예, 음. 1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전에서 알아봐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규정집을 잘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행정 절차라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규정집 만드는 게 문제네. 규정집도 그 어, 전문가들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 조작적 정의예요. 전문가라 하면 아, 뭐뭐다, 뭐 사용자라 하면 뭐뭐다 이런 식으로 아하. 그렇게 그런 막 내용이 있는 디테일하게 것 안 써도 같더라고요.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음. 이 파일에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 긁혀지지도 않고 아니, 아, 타이핑은 그것도 되죠. 안 돼요? 예. 캡처도 안 돼요? 아, 이거가 있다니까 그 성경 선생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파일이 있으면 어, 상관없고 예, 있어요. 네, 판매 제가 파일. 그거 보고 한번 음, 검토해 볼게요. 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실 등록하는 거나 서류 구비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고, 이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좀 이 크죠. 규정만 만들면 몇 년 들어가야 금방 되는 때는. 그거는 뭐 할 것 같거든요. 예. 그죠? 네. 제가 그 선견 선생님 주신 그 규정집으로 한번 초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올릴까요? 음, 네, 해볼까요? 좋죠. 네, 네, 좋지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네, 잘 모르는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체크해 놓고 네, 물론이죠. 우리가 네. 이제 뭐 결정해야 할 부분도 좀 체크해 놓고 어쨌든 초안 정도만 제가 한번 손봐 놓는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나는 깜짝 왜 그런지 그 설 선생님 얼굴이 자꾸만 끊기고 지금도 이게 글자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네, 괜찮아졌네. 작게 공유해서 그래요. 작게 공유해서. 전체 화면이 아니고 바탕화면에 작은 것을 공유했더니 이걸 확대해서 보잖아요. 아, 근데 지금은 크게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좀 흐려요. 아, 그래요? 아까보다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건 어때요? 결정적으로 지금 설 지금은요? 선생님이 계속 끊겨서 나와요. 이렇게 끊겨 딱딱딱딱딱. 안 그러는데. 전 두 분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코드를 빼볼까요? 강윤정 선생님도 지금 보니까 자꾸 진짜 끊기네. 이유는 아, 모르겠는데. 저도요? 내가 그러면은 보기에는. 부장님 그 인터넷이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와이파이신 거죠? 랜선 연결했거든요. 아, 랜선이세요? 음, 왜 그러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소리는 잘 들려 그런데. 네. 아무튼 장 선생님 볼 때는 다 잘 보여요? 얼굴이? 네, 저는 설중 위원장이 가끔 끊겼는데 목소리가 괜찮아요, 지금은. 목소리가 끊겼어요? 아까 잠깐 내 목소리가 음, 이중으로 나오면서 살짝 한 번. 끊겼는데 뭐 불편하신 정도는 아니어갖고 아무튼 입니다. 제가 그 초안으로 한번 그 성견 원장님이 주신 걸로 제가 한번 해보기는 해볼게요. 어려운 부분을 남겨놓고. 방금 네. 설교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설교원. 정신이 없어요. 제가
참, 그거 괜찮은 그러네요. 설주원? 뭐 이렇게 또 없는 사람 만드는 거지 뭐. 저희 박사 과정에 설지용, 송기원, 임기용 해가지고 다 교수님들이 세 개를 좀 섞어서 용병용이네. 아, 뭐야, 진짜? 송기원, 송기원 아니고 송기원, 되게 설지용, 웃기다. 임기용 다 섞어서 진짜 불러. 되게 다 동기, 웃기다. 다 교수님들 남자 헷갈리셨겠는데? 동기고, 네, 다 헷갈려가지고 막, 선생님, 선생님, 성만 불러, 성만, 성 선생님, 설 선생님 하면서 그래, 차라리. 다 헷갈렸어. 동기들도 막 섞어서 부르고, 음, 그래가지고. 아, 편집 간사가 안 일단, 뽑혀갖고, 편집하고 계세요? 네. 간사님은 전에 그 잼스도 했는데 뭐 이건 쉽지. 잼스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거 올리는 건 안 어려운데, 규정집을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합의를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만들면 이제 백 못하니까. 이제 네. 저는 그게 핵심은 뭐 올리고 이런 거야,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건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규정집 근데 만드는 게 이제, 잘못되면 없애고 다시 만들어도 돼요. 아, 어차피 그래요? 매년 내는 돈인데 새로 낼 때도 비슷하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격증도 똑같이 만들 아, 수 있어요. 똑같은 아, 이름으로. 이름도 똑같이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예, 예, 예. 어, 그 페널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다 허락해 주는 거여가지고. 보니까 오케이. 걔네도 뇌교육사도 돈, 일곱 개가 있던데? 뇌교육사 일곱 그, 개가 있어요. 래요. 그럼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보죠. 뭐 해보고, 뭐 수정 필요하면은 또 수정하고 이러면 해보다가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잼스도 진짜 어려웠었는데, 처음 할 때. 뭐가 어렵다고요? 잼스? 그 논문 투고 시스템. 아, 그 가서 이거 교육받았는데 학회. 어, 하나도 모르겠고, 와서 그냥 메뉴 보면서 제가 직접 부딪혀 보면서 완전 단골 전화. 9시 되면 계속 전화하는 애 있잖아. 9시 되자마자 계속 전화하는 애. 그게 제어였어요. 그래서 많이 익히고 막 되게 싫어했어요, 저. 엄청. 계속 전화해갖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격증 좀, 과정하고 이제 음, 홍보 쪽 이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였어요. 홍보는 블로그를 하나 더 파야 되나요? 스트레스와 그걸로? 네. 콘텐츠를 제가 드리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홍보가 이제 그 연구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어떤 초안을 들여서 이걸 요리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홍보하려면 또 저도 이미지도 블로그나 필요하고 SNS 약간 보면서 공부를 좀 병행해 볼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네팔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다 절판이 없어. 그 얼마 전에도 또 다른 분이 스터디 오시더니만 혼자 공부를 더 어, 하고 싶다. 스터디 너무 어, 매번 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기 어.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 제가 말했잖아요. 전공 다 서적, 없어. 전공 그러면 서적밖에 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쵸. 책을 써야지 우리가 그러면은. 좀 쉽게 쓰면 서적밖에 좋겠다. 없어. 응? 음. 전공 응? 서적밖에 없고 음. 아니 그러지 저 말고 그러지 아시잖아요. 저 말고 어려운 말 못해가지고 다 쉬운 예시로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 네. 그 우리 보면은 그 좌뇌우의 저기 우리 사례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뇌파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이렇게 어때 1번, 2번, 3번을 딱딱 달아서 이럴 때는 이런 거다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책을 쓰는 게 이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례, 그 뇌파가 실질적인 거. 네. 근데 그 아유, 안 사례가 돼요. 들어가도 윤리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위험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병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병명 들어가면 의사들한테 태클을 당하고요. 네. 그 두 번째는 뉴로호르몬이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책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한테 안 하고 온갖 곳으로 막 가요. 아, 여기, MBTI처럼 여기,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MBTI 교육과정이나 정식 자격은 MBTI 연구소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마이너예요. 음, 뉴로하모니를 만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 통합 뇌센터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비 3천만 원 내는데 거기에 있는 센터장들이 다 그 아마추어인데 제가 스터디할 때 그분들이 제 스터디에 오세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센터장으로 가르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음, 내는 순간 저한테 안 오고 그분들이 이제 이 헤게모니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제 가져가겠죠. 불리한 입장에 조심스러운 있습니다. 부분이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다 숨겨야 되고 음, 그래프 보고 설명하는 것을 오픈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ESTI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 음, 넓게 스트레스 유형 중에서 뭐가 높을 땐 뭐다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음. 좋고 알고리즘을 다 숨겨놔야 되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난 목요일날 그, 그 사업 설명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아이템이 엄청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고객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완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아이템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다. 일단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게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갖고 있는 게 돌덩인지 쇠덩인지 금덩인지도 모르는데 중요하다고 끌어안고 음, 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이다. 음. 일단 뛰쳐나가라고 막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여하튼 뭐 그런 얘기라면은 결국에는 뭐 황인수 선생님이든 뭐 어디든 지금 정도 되는 거라도 아무튼 가져가서 소수라도 한번 가서 자꾸만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 예, 현장에서 욕구를 보려면. 홍승숙 교수님. 지금 정도 된 거라도 한번 가서 한번 뭐단 30명이라도 뭐 가서 해보고 실제 도움이 되냐 상담하는데 뭐 이런 걸 해봐야겠네. 아, 제가 매년 가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일산에 고양고등학교라고. 여기 태권도부가 있고 축구부가 있어요. 매년마다 그 친구들 제가 해주거든요. 이번에는 두뇌발전소 브레인사이드 거 가져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봐요. 그렇죠. 그거 하고 피드백을 진짜 받아봐야 되지 않나요? 2분짜리 검사 가지고만 하는 건데, 아, 휴지집이 없어가지고 매력이 좀 덜했겠지만, 일단 한번 슈즈집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진짜. 만들긴 했는데, 프로그램 세팅에 담지를 못했어요. 있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수치가 30점 평균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요? 47점, 60점 이렇게 나와요. 알고리즘이 달라졌기 때문이어서. 음, 그래서 그 뉴로하모니는 그 8만 건 데이터를 돌리면서 이 중간값을 잘 정한 게 30, 30, 30으로 진짜 아주 절묘하게 맞춘 거예요. 음, 숫자 자체가. 저는 그게 없으니까 이 점수를 많이 모아서 T 점수로 돌려가지고 몇 점이 가운데인가. 음. 휴식 같은 경우에는 60점이 가운데고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20점이 가운데다. 그럼 그 평균 값으로 해서 T 점수를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는 TCI도 처음에는 그 원래는 40점에서 60점 사이가 일반적인 범주인데 50점을 기준으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 이제 중간 범주인데 사례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40, 60으로 대부분 나오게 되니까 이걸 5씩 줄여가지고 45, 55 그 사이만 중간 범주 M으로 놓고 뭐 낮음, 높음으로 이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서 이제 40, 40, 60으로 이제 벌려놨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해보면 이제 좀 늦게 나오거든요. 점수가. 보세요.
눈을 뜨세요. 오류가 있는데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프. 이거 좀 수정을 봐야 돼요, 다시. 눈을 감으세요. 데이터는 잘 나오는데. 눈을 뜨세요. 그럼 필터링이 이제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기 한 8초, 10초, 39초 필터링이 다 되고 모든 나오면은 검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점수가 다 40, 60 사이로 나와요. 그래서 45와 55 사이로 이 점수를 땡겨서 가운데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사람 2번 유형, 2번 스트레스 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보여주는 거가 있는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야지 이게 펼쳐지더라고요. T 점수가 다 정상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재미없어서. 원래 그 통계, 일반적인 양적인 통계도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76건이니까 이번에 30명 만나고 만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겠죠. 음, 한 번 만날 때마다 제가 돈 들여서 모은 피험자가 76명이고 한 사람당 몇만 원씩 썼거든요. 검사도 음,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부터는 돈 벌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례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음. 아이, 통계도 돌려야 되는데 통계도 못 들렸어요. 지난번에 안보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주의력이 음. 높을수록 S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SP가 높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통계 돌려봐야 SE, 되거든요. SE, SP가 SE잖아요. SE가 SP라고요? SP인 사람들이 SE를 가지고 있죠. 주기능이든 부기능이든? 예. SJ가 음, 있는 사람이 SI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SJ와 SP인 사람들의 주의력 양상의 그 독립 T 검정을 돌렸을 때 실제로 SP인 사람들이 주기능이 훨씬 주의력 점수가 훨씬 높은가 이걸 실제적으로도 한번 통계 돌려봐야 되는데 그거는 음, 자료 다 있는데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을까요? 이제 무기력해 바빠가지고 그럴 수 있지.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음. 만약에 휴주집에서 이번에 집중력을. 네, 집중력이 없는 것도 있고 그 계속 서류 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강의 한 번 갈 때 이제 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매번 내야 되고 맞아. 그 그런 강사 것도 카드, 내더라고. 예, 강사 카드 뭐 무슨 뭐 이름 주소 나이 뭐 통장 계좌번호 음. 다 서류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걸 주고 싶은데 그 기관마다 양식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지금 그래요? 챗 GPT한테 이걸 정보를 주고서 싹 만들어주는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양식이 여기인데 여기에 채워 넣어줘 이런 거 하는 거 음. 배워 놓으려고 지금 사이트 즐겨찾기 해놨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게 안 보인다? 저도 안 어떤 게요? 보여요. 화면 공유한 게 안 보인다? 지금 어? 내렸으니까요. 아, 내렸죠? 내려서, 그래? 내렸어요? 나는 흐리게 보이는데, 그냥. 바탕화면하고 지금 카톡이 보이는데, 다 흐려서 하나도 안 보여요. 메뉴 지금 아, 누르지 그래요? 않았어요? 지금 카톡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안 보여. 그래요? 저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네, 그래, 예, 예, 해보세요. 예. 눈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 갑자기 겁나네? 전 보이는데?
지금 이제는 이거는 잘 보이긴 하네. 근데 아, 아, 그래도 설 선생님 얼굴 끊기는 건 여전하고. 이상하네. 이따가 이거 글 나도 어떠세요? 눈을 좀 오래간만에 업데이트 좀 해야겠다. 음. 이거 어떠세요? 글? 이건 안 진짜 글이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GPT 오픈 톡방 여기거든요. 메타버스 관심이 AI 지식 공유 그룹. 663명이 들어가 있어요. 익명이야. 근데도 질서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필요한 말만 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음, 전문가 몇 명이 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듣고. 이렇게. 챗 PDF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도 무료로 올려주고. 어, 여기 들어오실래요? 네, 네, 링크 드릴게요. 걸어주세요. 이렇게. 번호가 참여 코드. 1213 해보세요. 맞나 어? 모르겠네. 2, 1, 1213, 1213? 1213. 맞네, 맞네. 짱짱님 들어오셨네요. 네. 뭐, 실명으로 들어오시네요? 실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왔어요. 아, 위에 건 못 보는구나. 네, 아하. 꽤 많이 올라와요. 오케이. 이걸 바꾸면 되나? 프로필.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고, 바꾸는 방법은 복잡하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나와요. 뉴스레터도 있네. 이 사람 책 내가지고, 책 팔려고 열심히 자기가 제일 이것저것 많이 아는 척 하는구나. 하고, 음. 열심히 이제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몇 지난번에 번이라 그 그랬죠? 1200, 13, 1213? 네. 1213. 근데 제가 이 지난번에 프로필 말씀드린 거, 네.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챗GPT가 동시에 나왔고, 그, 한 달 만에 1억 명이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제일 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좌가 나올 정도면, 한 달 동안 배워가지고 뭘 얼마나 많이 안다고 강의를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안다고 치지만, 제가 다른 루트에서 알아서 여기 공유를 하잖아요. 이 카페 주인, 콘텐주 이 사람도 되게 신기해요. 그런 것도 나왔나요? 저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는 강의를 하는 얘네 게 되게 웃긴 거야.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얘네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시작하고 보는 거지. 네. 네, 그러면서 자기가 배워나가면서 콘텐츠 나오면 또 그걸 나누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누군가를 이제 사업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누군가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그 나이브하게 초짜들이 리더인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뭐 MBTI 가지고 전문 무슨 단계 해갖고서 지네들이 뭐 강의도 하던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정통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책 근데 냈다고 해서 나는 완전 그렇다고 핵심인 보는 것처럼. 게 그런 게 오래 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내공이라든가 진짜 그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한두 번은 뭐 사람들 못 쓸지 들어보면 또 사람들 알거든요. 근데 실제 거기서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진짜 좀 잘하고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말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뭐 살아남는 거고 못하면은 사람들 안 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이제 자기 책 나오면 여기서 쫙 넣으면은 600명이 보고서
한 100명이 사는 거예요. 소문도 내주고. 유튜브도 하고. 네, 아무튼 네, 제가 준비한 네,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단은 우리가 자격증 만드는 쪽으로 두 분이 힘써 주시면 좋겠고 네. 나오게 되면은 매뉴얼 작업이나 워크북 작업을 이제 소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매뉴얼이나 워크샵? 워크북 작업. 어, 그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우선은 선생님이 초안을 하는 게 내용이라든가 뭐라든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그런 다음에 목차를 제가 그거를, 만든 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는 이제 실제 교육 장면에서 쓰는 것들로 편집한다든가, 음. 그 손을 본다든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네, 훨씬 더 맞는, 그 내용을 내가, 내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거나 음, 조금 더 추가한다던가 이런 거 이건 그렇죠. 안보면 위원장님이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풍부하게 만드는 거. 한 음. 단어를 한 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뭐, 저기, 핵심만 있으면 10문장도 만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문가시니까 내용이 근데 이제 일단 정확해야 되니까 그거는 서 위원장님이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일단 간사님이 해주신다고 했고 이건 제가 해야 네, 네, 되고 네, 네, 네. 매뉴얼 그분 설주용이 초안 목차 정도를 정하고 내용 목차와 초안. 그냥 막 주저리 주저리 쓰더라도 내용을 좀 네.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와. 아무튼. 근데 이 근데 영업은 이것도 빼야 될 것 워크숍 같아요. 할 때도 사실은 워크북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거를 일회성을 할 것인지 급수를 할 것인지도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 워크북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무급으로 하려고 해요.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음, 아닌가? 단계 5개 만들어 놓고 하나라도 하면은 갈 수는 있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그렇게 해야 되나? 무급으로 하고 다른 자격증을 만들면 안 돼요? 일단 무급으로 하고? 안 되는 건가? 그런 거는? 어떤 개념이지, 그러면? 1급, 2급은 무슨 개념이에요? 그런 걸 정해야 된다는 거지. 1급, 2급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고 1급은 슈퍼바이저예요. 보통 음, 슈퍼바이저에서 이제 2급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피라미드. 그냥 음, 상담에서 그렇게 그래요. 해서 이제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음, 뭐 처음을 이제 뭐 처음을 그냥 뭐 상담가 과정 두 번째는 뭐 그 전문가 과정, 세 번째는 슈퍼바이저 과정 이렇게 해서 아예 이게 명칭을 따서 단계를 만들어도 되고, 음, 상담가 과정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상담가 그러니까. 과정 저 그리고 상담을 전문가 전문시키는 거 과정, 없으니까. 예. 세 음, 번째가 슈퍼바이저 과정 뭐 이렇게 이 음.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자격증을 따로 신청해도 되고 하나의 1급, 2급, 3급으로 묶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의 이 과정명도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명은 뭐 지금 우리대로 하자면 뇌파 스트레스 전문가 과정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체를 그냥 뇌, 뇌파 스트레스 과정, 양성 과정 이렇게 크게 이름을 주고 첫 음, 번째를 뭐 뇌파 스트레스 상담가 과정, 뇌파 스트레스 전문가 과정, 뇌파 스트레스 음, 뭐 슈퍼바이저 과정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음, 지금은 얼핏 생각난 얘기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음. 걸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일단 초안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는 게 너무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굳이 하는 것보다 그냥
그냥 뇌파 스트레스 전문가 과정 하나만 놓고 하다가 사람들이 음,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 다시 분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한 보면 인원이 말은 많고 이러니까. 그거였어요. 어. 왜냐면 그거 하려면 다 매뉴얼도 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하나 그럼, 바뀌면 다시 어, 싹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단계로 과정,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 일단 무급으로 하고, 사람들이 많거나 더 좀 커지면 다른 과정을 하나 더 만들고, 음, 이렇게.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다 정하기에는. 음, 맞아요. 왜냐면 세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행착오도,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응, 내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네, 이 자격증 뭐 우리 만들어 가지고 이거 따서 뭐 하겠어요? 네, 우리한테 이 그 강의를 수주받을 수 있는 자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후급 같은 것에 대한 자격증은 빨리빨리 주고, 그래서 음,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는 비용을 많이 버는 거죠, 우리가. 음, 음, 이제 음, 응시료가 10만 원이니까. 음, 하고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교육을 많이 모집을 해서 네, 이제 뇌기능 전문가 뭐 상당 버전 무슨 버전 해가지고 측정 버전 네, 강의 버전 해가지고 네, 강의하는 사람한테 강의안도 주고 상담하는 사람한테는 뇌기능이 이렇게 나오면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인지행동 치료를 해라, 로저스 치료를 해라, 게스탈트 음, 치료를 해라, 뭐 이렇게 뭐 음, 부모 교육을 해라 해서 상담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음. 방법일 것 같아요. 아직 나중에 후속으로, 만들. 예. 후속으로, 네, 또 하나는 얼마 이제 전에도 중요한 네. 게 그 MBTI가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 그 30년 전에 실제로 이걸 해야지만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거든요. 그게 예.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이 전문가 과정을 했었을 때 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강사를 뭐 할 때 보낼 수,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음, 또 하나는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인증키 판매자 인증키 결국에는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죠. 검사할 수 있는 그러면은, 자격이면은 그럼 얼핏 음, 생각나는 거는 결국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검사 도구 장비가 없잖아요. 음, 어, 사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 사면 돼요. 그러니까 사서 돼요? 판매죠. 판매. 판매? 이게 아, 90만 원짜리인데 100개 사면은 35만 원인가 줄 수 있어요. 그쪽에서. 어, 그럼 3,500만 원이면 100개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 처음 교육할 때 30명이 모집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35만 원을 받지 않고 8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얼추 네, 3,500이 돼요. 네, 30명을 교육할 때 100개를 쟁여놓고 사서 있는 거죠. 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 음, 나중에는 진짜 이걸 그리고 제작 처음에 일 한다고 때 그 해야지. 교육생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 있는 자격은 주지만 검사 도구는 따로 구입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뇌파, MBTI랑 똑같이. 그렇죠? 뇌파. 그러니까 뇌파 기기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할 땐 뇌파 기기를 다 샀잖아. 그죠? 미리. 예. 그러지 않고 우선 하면은 인증키를 지금 나오는 이 프로파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그거는 사야 된다. 이제 근데 안 돼요. 뭐 왜냐면 교육대에 실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를 하면은 나중에 교육을 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화로 계속 물어봐요. 실습 과정을 교육 과정 안에 넣어야지. 이렇게 나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육생들이 좀 오려면은 그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라 했을 때 3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으면 좋아요. 뭐, 모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 자격증 만들 때도 아마 그 비용을 적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자격증 80만 비용 안에는 도구 비용은 안 써도 되잖아요. 교육 비용이니까 거니까 음, 교육 비용은 싸게 하면 되죠.
교육 비용을 따로, 그러니까 교육비는 따로 하고, 그거는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구 비용으로 따로 뭐 이렇게 측정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네. 어,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뇌파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해서 필수는 아닌데 선택으로 올 수 있게 하면 교육만 들을 사람은 오고 그거 보고서 나도 해볼까? 그러면 현장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비를. 음, 아, 교육받을 때는 그냥 대여식으로 하고? 네. 저도 음, 그랬거든요. 음, 뇌교육사가 5일 과정이었어요. 네, 8시간씩 5일, 40시간이었는데 뇌 상담사는 이 중에 앞에 이틀만 오면은 뇌 상담사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뇌 상담사만 배우겠다, 장비는 안 사겠다, 교육만 듣겠다. 그때 음, 굉장히 의아스럽게 저를 찾아왔어요. 다들 샀는데 나만 안 샀으니까. 그 음, 센터에 있는 걸 빌려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6시부터 7시까지는 아무튼 뒤에 1시간 정도는 실습 시간을 주더라고요. 알려준대요. 음, 장비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배우는 목적이 뭐냐고 궁금해서 왔다. 그러니까 보통은 장비를 쓰려고 요 교육을 받는다. 음, 의아하게 생각하고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냐 해서 해본 다음에 오 있다 싶어가지고 장비를 샀거든요. 나중에 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으로 해서 음, 음, 뒤에 사람들도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싸게 하는 거죠.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하드웨어를 생산 라인을 돌려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 그 장비를 사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어디서 지원이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나와서 뭔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환경대학교 국립대학교에서 이거 30개를 한다 그랬었어요. 네. 제가 곧 나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음 학기 그러니까 곧 나옵니다를 가을에 얘기했는데 다음 학기 3월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넣으신 거야 계획 안에.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어,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안 나왔냐고 결제 받으려고 하는데 안 나왔냐고 해가지고 언제 나오냐고 해가지고 또 부랴부랴 뉴로 하모니로 세팅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일단 한번 돌려봅시다 해서 그 BQ라고 하는 그 뉴로 하모니 자동 분석 프로그램 있잖아요. 10페이지 10가지 나오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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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로 30명을 돌렸었어요. 음, 개인 해석 달아드리고 음. 배달의 민족이 그 전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곧 나오니까 전화 드릴게요. 했던 게 지금 한 5년 전이네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슬프다. 하드웨어 너무 슬프다. 네. 그래야지. 제가 할 일 이거입니다. 네, 투자자 만나고 요게 먼저구나. 투자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여력이 음, 있는지. 이분 지금 음, 인공지능 그 농장 그 스마트팜 만들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네, 그래서 이제 딸기 농장을 자동화로 스마트, 만들려고. 네, 예. 근데 이제 화성시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로 스마트팜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진짜 많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2년 전에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화성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음,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막 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영등포에 사시는데 딸기 농장, 화성시에 있는 딸기 농장에 2달 동안 거의 뭐 숙식하면서 막 다 배우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그 보안업체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인공지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화성시에서도 막 담당자 윗사람, 그 윗사람까지 같이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게 심사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꼭 와달라고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면접인데 설득하는 면접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팅을 몇 번 했대요. 그래서 되게 유망한 사람이기는 한데 종종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밥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이 안 돼가지고 틀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이제 코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GPT랑 연결되는 거. 네. 여기에서 그 파트너십 데이가 있어요. 요거 신청한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자기 PR하고 매칭돼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할래 말래 이거를. 이걸 나간다고 5월 달에 나가겠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음, 개발자 지금 정현석 제 친구는 그 서버 만드는 걸 공부하고 있기는 한데 24시간 낼 수 있는 친구가 아니고 하루에 1시간 내기도 힘든 친구여가지고 그 파트를 다른 사람이 혹시 해줄 수 있으면은 영입을 할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속도가 안 나가지고 지분을 좀 주더라도 개발을 좀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톡으로 올려드리고 녹화도 됐겠지만 톡으로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네. 네. 제 얘기만 2시간을 했네요. 네. 사장님도 오늘 브리핑 해주시기로 했는데 원래. 브리핑이요? 나 저번에 전에 다 했잖아요, 브리핑. 네, 했었는데. 네. 또 저번에 세부적으로 하자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한 게 세부적이었는데 그게 한 게 세부적으로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은 뭐 한다 쳐도 지금 내가 뭐 그 지금 진행되거나 뭐 그런 게 없어갖고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거리도 사실 지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이게 지난번 회의록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화 소상공인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4월 16일 회의 때 사업 보상, R&R 이런 거 보상 이런 거를 브리핑 해드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이템 5가지에 대해서 브리핑 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 음, 셀프 테라피 연구소를 개인 사업자로 할지 산하 기관을 할지를 고려 중인데 이거를 대표님께 여쭤보겠다고 음, 하셨었어요. 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산하 기관으로 네, 들어가면은 저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이 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음. 문의를 안 하신 거죠? 어, 대표님께. 노력만 하고 있고 내가 그때도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책을 쓰고 좀 이렇게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뭔가 이렇게 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어. 근데 저희는 이게 결정된 다음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응? 왜냐면 아이템 회의, 그 아키타입이나 어떤 그 검사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면 음. 저는 요거를 제시를 그러니까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아키타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 지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거는 이게 참 문제더라. 그러니까 아키타입을 해서 아키타입이라는 검사 도구를 만들려면 우선 내가 만들어야겠다. 만들어 놓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한다든가 혹은 그런 것들, 그 밖에 이제 그 강사가 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돼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포함되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그러면. 그 표준화하고 만드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나는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TFC 만들고 막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때 내가 내렸던 결론은 그런 거였잖아요. 솔 선생님은 물건을 만들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그걸 만든 거잖아요, 지금. 네, 뇌파 스트레스 검사도 만들었고,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뭐 교육 지금 민간 자격 등을 하려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려는지,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 같이 이제 이거 파는 거 할래? 이렇게 됐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난 판단한 거예요. 지분에 문제가 없고, 말 그대로 직장을 들어서 거기에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로 이해를 했거든요. 음. 네,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셀프 세라피를 하든 뭐 하든 내가 뭘 만들었을 때, 이것 또한 내가 우선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 똑같이 가야 되는 이렇게 돼야지 그동안 우리가 TFC 하면서 했던 그런 고민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이게 깔끔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음, 나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일단 그 TFC에서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저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소장님도 TFC에서 연구해서 개인 사업자로 가져가실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세스타랑 비슷한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TFC가 지하 조직이 되었고 예. 이제 그래서 단계 이제 중간 예, 단계 유령이 되었고 각자 이제 셀프 연구소나 두뇌발전소 두 개에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정 권사님은 어디에 포함되어도 괜찮다고 이제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들 한 수씩 접은 거예요. 지금 한 수 접고서 지금 우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TFC가 아닌 한 수 접어서 어디에 포함되어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이 아키타입의 개발에 참여를 하더라도 지분을 요구할 생각이 없고 전문 강사로 우선권을 주시면 좋겠다. 그거면 저는 아키타입 연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음, 그런데 MBTI 연구소 산하기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소장님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음,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해질 거니까요. 음, 네, 임대료도 안 내고 뭐 이런 법인이나 이런 거 다 이제 회계 처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러면 산하기관으로 못 들어가겠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희와의 정 때문에 그걸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다 고려하신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을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 다음에 차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사업 성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신다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하나가 좋을지 어떻게 좋을지를 대표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저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걸 그때 얘기했을 때는 그걸 바로 얘기해서 결정할 건 아니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있는 거는 만약에 MBTI 산하 기관으로 있더라도 만약에 있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직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강사로서 초빙하는 형식으로 두 사람을 내가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산하기관으로 있으면 그 지령을 좀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 대표님이 그거는 이제 뭐 하기 나름인데 그때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모든 거를 견들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운영의 전권을 다 그러니까 예를 넘기는 들어서 거예요. 지금 나는 아까 좀 의아스러웠던 게, 그 굿모닝 그걸 했을 때 하면서 뭐 30분, 뭐 하면은 뭐 30%, 37% 이런 얘기가 오고 하면서 그런데 뭐 그, 뭐 저기 에어컨도 해주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우선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나랑은 예를 들어서 안 소장이 그거를 뭔가 만들었었을 때 그걸 한다면은 우리 뭐 이렇게 거기서 얻는 모든 수익은 그쪽에서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냐면은 아까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 당시 처음 얘기했었을 땐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따로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골치 아플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법인이잖아요. 그 한국 MBT 연구소 법인이거든요. 법인 산하에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그런 거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거기를 가지고 거기 안 소장이 하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수익 같은 것들은 그거는 그쪽에서 다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되는 상태지요. 그럼 대표님께서 수장님을 산하기관으로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건가? 그냥 정으로 수장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은, 우리 대표님의 그 베이스 본바탕은 대우 건설이에요.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정년퇴임 할 때 되고, 뭐, 그럴 때 되면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네. 어, 그런 개념이라고 산하기관 생각, 대표로 보내잖아요. 응? 그 산하기관의 대표로 가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간다든가 혹은 뭐 대리점을 하나 준다든가 그러니까 대리점 하나 준다는 개념은 아니지. 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 대리점 명칭을 줄게 너가 그래 팔아. 그게 기관 입장에서 좋거든. 그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좋거든. 네.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왜 저를 왜 국회에서 이렇게 좋아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 현대차 입장에서 그게 왜 좋아요? 어? 현대차 입장에서 그 대리점을 주는 것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왜 좋아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 현대차 대리점을 현대자동차 본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주긴 좀 그렇잖아. 그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의, 사람이 점점 대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응? 원래 밑에서부터 대리부터 올라간 사람이 음, 이렇게 주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대표로. 무슨 대표로? 그러니까 대리점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점점 직급이 올라가다가 그 대표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은퇴한 사람이 거기 낙하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딸리는 거죠.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현대 본사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그 부장이 있어. 이제 뭐랄까,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뭐 자꾸만 뭐 이렇게 좀 내쳐야 되지, 이렇게 내보낼, 그러니까 네. 모든 네네. 사람이 다 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 네네.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 입장에서는 면도 세워줄 겸, 음, 이러면서 이렇게 내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내치냐면은, 저기 그 현대백, 그 저기 대리점,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건 따는 거예요. 그런 그 대리점을 만들려고 건물 임대하고 사원 부리고 모든 거는 그 퇴직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유출을 음, 해보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는 밑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소장이 되고 5년 후에 잘릴 거면은 이게 큰 비전이 없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있으면 뭔가 좋은 게 있다더라. 소장 이후에 더 그렇죠. 좋은 게 있다더라라는 걸 그것 알려주기 때문에 위해서 끝까지 있다 나간 사람이 많은 거죠. 현대대리 점 하려고. 음, 충성도를 높이기 그러니까 어차피 위해서네요. 모든 사람이 다 사장이 될 수 없고 누군가는 중간에서 잘리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면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직원복지고 충성도 높이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밑에 있는 간단하게. 사람, 우리가 가다가 저기 사장 못 되면은 대리 좀 하나만 받고 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목표도 생기는 거예요. 충성도. 약간 네, 알겠습니다. 하청업체 뭐 임직원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 대표를 주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이모부님도 그러면은 이제는 음. 저희 이모부님도 그런 월 800 경우도 있을 수 벌다가 있고, 하청업체 그리고 대표가 됐는데 월 어디까지나 3천만 또 원씩 벌어요. 현대 본사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사람 해갖고 뭐 영업권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랬던 사람들 갖고 하려니까 뭐 사람도 알 테고 뭐 거기다가 뭐 자기네들 뭐 압력 넣을 때는 더 쉬울게 될 테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난 신규점으로 그런 가진 개념으로 않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저 이번 분이 보니까 신규점으로 가진 않고 잘 돌아가는데 좀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그 대표를 내치고서 거기 꽂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월 어디가? 800 벌다가 지금 월 3천씩 벌어요. 누가? 저희 그 와이프네 이모님이신데 음, KT에 있다가 갑자기 뭐 은퇴를 하게 됐어요. 40대인데. 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해서 그분 빌라 1층 빌라 되게 조그만 거 살았었거든요. 음. 근데 저 결혼할 때 찾아가가지고 아 되게 가난하게 사시는구나 그랬는데 점점 되더니만 요즘에는 뭐 제주도에 별장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KT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 있네. 가서 저 영어권만 얻으면 뭐 이렇게 근데 원래 있던 되겠지. 사람은 날리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아, 참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게 KT도 그렇게 하다가 아마 KT도 그 밑에 있는 KT 본사들 뭐 그런 것들 다 그 사람들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갔을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 파리목소리라 생각하겠지. 음, 자, 출근도 늦게 해도 되고 일찍 퇴근해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음, 근데 우리 분야는 사실은 이런 게 MBTI 연구소가 사실 가장 선두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사실 샘플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 대표님의 그 홈베이스는 대우건설이니까 대우 쪽에서도 그렇게 해갖고 뭐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 대우 본사 해갖고 뭐 대우 뭐 이렇게 하청 같은 거 이렇게 띄워줬겠지. 음, 말하자면 비용이 별로 안 들겠어요. 산하기관으로 두면 기존에 회계하는 사람이 회계 좀 더 하라고 하고 행정 처리하는 사람이 좀 더 하게 하면은 그냥 그 소장님은 할 일이 별로 없고 그 사람만 조금 더 이제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돌릴 수 있고 좀 더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수익을 내면 더 좋고 다른 음, 사람들에게 충성도를 높이고 여기 계속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걸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또 그것도 있겠죠. 오랫동안 20년 연구소에 있었으니 또 그 정도의 뭐 편의는 좀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마음도 있었겠고. 저는 그 마음이 좀 의심되는 거예요. ISTP셔서 진짜 정이 쌓였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두 분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좋지는 정으로 않아. 진짜 정으로 하는 건지 정으로 하는 건지 약간 아니면은 실질 정은 이제 수익이 내가 봤을 때 우선순위라면 열 번째 정도 되고 그 전에 계산은 그런 게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대표님은 절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그냥 ISTP 뭐 잠시 그렇게 손해보지 않은 주고 거니까 그러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잖아요. 손 안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딱 그 부분이에요. 그 이익이 뭐냐. 그래서 직원 복지다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입김을 좀 내게 되면 전문 강사로 그렇죠. 제가 목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아니 네 맘대로 해. 그런 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근데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두 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저희는 열심히 음, 기여한 상태에서 전문 강사가 안 되면 음,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하기관으로 설립하시게 되면은 제가 약간 발을 빼야 되고 음, 셀프 테라피 연구소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엄청 발을 수입해가지고 음, 하려고 저는 생각 중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결정을 어느 쪽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를 알아봐 주시는 줄 알았는데 1년 정도 아니에요. 걸리겠네요, 네, 그러면. 뭐 시점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연구소에서 이런 거 얘기할 그 계제는 아직 아니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좀 우선 책을 좀 쓰고 그러면서 좀 이제 그런 시점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선 선생님이나 뭐 장 선생님한테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할 거니까 같이 하자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음, 어, 제가 보는 느낌은 이제 검사 개발을 이제 기반에서 함께 이제 하셨을 건데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잘 알죠.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굉장히 그 시다바리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관건은 딱 관건은 그거예요.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자 못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음, 알바 불러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에 10만 원씩 들여가지고 알바를 불렀어요.
음, 적어도 10명은 표집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당 1시간 걸렸으니까. 그래서 76명이니까 한 옛날에 8만 내가 원 그렇죠. 논문할 때는 한 8, 900명 했어요. 예, 예. 지인들 불러서, 지인들 쫙 해서, 그, 그, 대학교 제자들 하게 하고, 기관들 다 하게 하고, 음. 그 네이버 문화지로 하셨죠? 오피스인가? 그걸로 만들어 갖고서는, 그러니까. 예. 그걸로 링크 보내갖고 다시 하라고 해갖고서는 다 하고. 그러니까 어. 링크만 돌리면 되는데 저는 직접 뇌파 측정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아이고, 그러네. 안내해야 막 그게 되고 차원이 있네. 예, 다른. 한 사람당 1시간이 걸리고 동시에 음, 여러 명 못하고 음, 그래서 이제 80명을 했는데 한 100만 원 날린 거죠. 음, 검사 건수도 하고 TCI도 하고 다 그랬는데 하여튼 표집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아키타입 한다고 하면 좀 비교적 쉽겠어요. 그런 거는 지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검사 결과를 준다고 하면은 뭐 새로운 검사 개발하는데 검사 결과를 준대.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자기 블로그라든가 뭐 해갖고 들어와서 검사라고 해갖고선 그냥 거기 있는 사람 해서 결과를 그냥 보여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표준화라는 걸 하잖아요. 예. 표준화라는 걸 해서 하는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만들어서 결과를 우리가 임의로 주는 거야. 그냥. 아. 그런데 이제 정보는 얻을 수 있잖아요. 무료 검사라고 해갖고서는. 예. 그걸 그 강일모 온라인에서 씨가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 강일모 씨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 발표했던 아, 강일모 씨 그 무슨 그 친구. 중소기업이니 무슨 기업이니 해가지고 나온 거. 그 블로그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살을 많이 모은 것 같던데. 음, 아무튼 그 작업을 이제 누군가 같이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선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하면 너무 즐겁고 빨리 진행될 수가 있죠. 한 최소 1년 있어야겠네요. 책 나오고 요거에 대한 이제 기획안이 생기고 하려면은 일단 마음을 접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요. 기다려 주셔요. 네. 일단 생각을 열어놓고 있으면 계속 궁금하니까 닫아놓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번에. 있었구나.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네, 명확해야지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에요. 결정할 시점이. 네. 그리고 진짜, 사실은 MBTI 연구소 산하기관으로 하면은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대표님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MBTI 관련된 적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적용 프로그램들을 내가 자체적으로 모아서 하면서 검증한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우리 MBTI 연구소에 적용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대표님이 그거 손해보지 않거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하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거든. 음, 그런 차원에서 산하기관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도 좀 있긴 있어요. 네. 엄청 그 좋은 비전이 있는 것이 보여가지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적용 프로그램 들어갈 뻔 하다가 이제 1차 때 이제 쓴 잔을 마시고서 두 번째 시도를 못 했잖아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고서 이제 엄청난 이제 반대 질문을 얻고 돌파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를 안 갔는데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저도 그고 같이 강의하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 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그 셀프 세라피 연구소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기여를 했을 때 거기 설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안 그러면 정말 닥쳤던 개가 되니까 음, 뭐가 됐든 일단 간에 마음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닥쳤던 함께 한 사람한테 닥쳤던 개가 됐다는 느낌으로 만들면 그거는 상도에 어긋나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여를 했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상환은 대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또 만들어낼 거고 그거야. 음, 일단 저는 마음을 접고 있고요.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때 다시 마음을 여는 걸로 좋은, 연결시켜 놓고 있겠습니다. 내가 좀 준비가 되고, 좀 이런 것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그때 따로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선 선생님 하는 걸로 중심으로, 우선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럼 이제 안 소장님 이제 1년 동안 책 쓰시는 동안에 저는 두뇌발전소에서 이걸 세팅하는 걸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보는 우선, 걸로 하고
그러니까 두 분 지금도 역할을 선생님이 이렇게 1년 동안 딱 그러면은 딱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책이 또 금세 써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내 계획은 그래. 1년 안에예요. 1년 안에. 올해 안에. 올해 안. 올해 안에 책을 쓰고 뭐 그 사업 신청자 내고 그동안 구상했던 거 세팅하고 뭐 그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진행될 거, 그러니까 시작될 거예요. 음, 근데 큰일이다. 책이 잘 안 써지는 건 사실이다. 챗 GPT한테 물어볼까 그냥? 애기가 물어갖고 어, 혹시 먼저 나가도 될까요? 혹시? 네. 오늘 이제 종료는 네, 네, 거의 끝내죠 회의 끝난 오늘은요. 것 예, 같아요. 그럼요.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빨리 한번 개 아이고, 끝내요.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그래요, 그래요. 하세요. 네, 다음번 회의는 제가 톡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